그때까지의 공중전은 오늘날과 같은 편대 비행이 아니라 그냥 집단으로 몰려서 날다가 적을 발견하게 되면 한 대씩 맡아서 싸우는 개싸움식 공중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멜더스는 스페인 내전 때의 경험을 살려 오늘날 현대 공군이 사용하는 편대 비행을 세계 최초로 고안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독일군의 승리. 그 승리는 결코 독일군의 무기와 병력 숫자, 즉 전력이 월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이유는 바로 뛰어났던 인재와 이들에 의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전술. 그것이 독일군 승리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보병 지원령이 아닌 집단화된 독립된 기갑사단을 만들고 전격전이라는 새로운 전술을 전 세계에 선보이며 승리를 구가했던 하인츠 구데리안. 그리고 이번 2차 대전 인물열전에서 소개할 베르너 멜더스. 베르너 멜더스도 독일군 승리의 이러한 이유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흔히 독일 공군의 에이스는 아프리카의 별 한스 요하임 마르세이유, 독일 전투기 총감이었던 아돌프 갈란트, 2차 대전 최고 격추왕 에리 하르트만 등을 꼽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 초반, 아니 그 이전부터 최고였던 베르너 멜더스는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독일 공군 역사상 최연소 전투기 총감이라는 타이틀은 아돌프 갈란트 이전에 베르너 멜더스였고, 그가 죽기 전까지 독일 공군 역사상 최고의 격추왕 또한 베르너 멜더스였습니다. 그리고 격추 스코어보다 더 중요했던 사실 하나, 그것은 멜더스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세계 최초로 비행 포메이션을 창안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 세계 공군이 모두 사용하는 편대 비행을 최초로 고안했던 사람이 바로 베르너 멜더스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너무나도 어이없게 그의 목숨을 앗아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독일 공군 원조 에이스이자 최연소 전투기 총감 베르너 멜더스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13년 3월 18일에 태어난 베르너 멜더스. 멜더스의 꿈은 원래부터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군인이 되는 것을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1차 대전에 징집되어 전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르너 멜더스는 새롭게 창설된 독일 공군에 지원하게 되는데, 1935년 3월 첫 비행 훈련을 시작한 베르너 멜더스. 하지만 처음에 멜더스는 하늘에 날아오르는 비행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비행이 적성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심했던 비행 멀미 때문이었는데 당장 독일 공군 입대가 거부당할 상황에 처한 베르너 멜더스. 그는 오히려 비행 교관을 설득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계속 연습하다 보면 나아질 것입니다. 그는 양해를 구하고 반복적으로 비행을 거듭했고 강철 같은 의지로 비행 멀미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침내 멀미가 사라지게 된 베르너 멜더스. 멀미가 사라지자 그는 점점 더 우수한 비행 기술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 실력을 인정받아 1938년 봄 최고의 에이스들만 뽑혀가게 되는 스페인 내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베르너 멜더스는 2차 대전 시작 전인 스페인 내전 당시부터 실전 경험을 쌓았던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1938년 10월, 그러니까 베르너 멜더스의 스페인 근무가 끝나갈 무렵, 그는 이미 독일 루프트와페 최고의 격추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르너 멜더스가 대단했던 점은 그가 단순한 격추왕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공중전 교범을 새롭게 뒤바꿀 정도의 새로운 비행 전술 이론을 창안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있었던 공중전. 그때까지의 공중전은 오늘날과 같은 편대 비행이 아니라 그냥 집단으로 몰려서 날다가 적을 발견하게 되면 한 대씩 맡아서 싸우는 개싸움식 공중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멜더스는 스페인 내전 때의 경험을 살려 오늘날 현대 공군이 사용하는 편대 비행을 세계 최초로 고안한 것입니다. 로테 포메이션. 두 대의 전투기가 약간 다른 고도를 달면서 위아래의 적을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포메이션. 그리고 이 로테를 두 개 엮어서 슈밤, 즉 오늘날의 편대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대의 전투기들이 서로 다른 고도에서 함께 날아다니다가 그 어떤 방향에서든지 적을 가장 빠르게 발견한 후 아군기끼리 충돌할 위험을 피해가면서 적기들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비행 포메이션이었습니다.
2차 대전이 터지기 전에 나왔던 이러한 개념은 진짜 앞서 나가는 선진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베르너 멜더스가 최초로 고안한 이 개념은 후에 영국 공군의 에이스인 더글라스 베이더가 모방하게 됩니다. 그는 로테 슈밤 개념을 모방하여 핑거 4라는 편대 개념을 개발합니다. 이것은 후에 미 공군에도 퍼지게 되었고 전후에는 전 세계 모든 공군이 모방하게 됩니다. 1939년 9월 마침내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2차 대전이 시작되었고 멜더스는 53 전투 비행 대대의 1중대 중대장으로 배속되게 됩니다. 하지만 멜더스는 전투가 벌어지는 폴란드가 아니라 가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프랑스와 독일 국경지대로 배치됩니다. 이 시기에 지상에서는 가짜 전쟁이라고 불리며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전투도 안 하고 편안하게 보내고 있었지만 하늘은 완전 달랐습니다. 하늘에서는 영프 공군과 독일 공군의 치열한 진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르너 멜더스는 Me-109를 조종하며 착실하게 스코어를 올려나갔고 서부 유럽 침공전, 즉 나칠 작전이 시작될 때까지 이미 25대의 격추 스코어를 올리게 됩니다. 1940년 5월 10일 이날은 독일의 서부 유럽 전역 나칠 작전이 시작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베르너 멜더스의 격추 스코어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는 독일 공군 최고의 에이스의 지위를 확고하게 굳혀갔습니다. 하지만 전투와는 별개로 멜더스는 정말로 훌륭한 군인 중의 군인이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순수하게 조국 독일을 사랑했던 멜더스. 그는 나치즘에 대해 공공연히 불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는 베르너 멜더스가 정치 이념과는 무관하게 그냥 군인으로서 전쟁에 참가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모습은 오히려 부하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게 되었고 부하들로부터 아빠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서부 유럽 침공전이 마무리로 향해 가던 1940년 6월 5일 파리 근교의 콩피에뉴 숲 상공. 이때 있었던 베르너 멜더스의 흥미로운 에피소드. 베르너는 15대의 Me-109 편대를 이끌고 콩피에뉴 숲을 날고 있었습니다. 편대의 아래쪽에 프랑스 공군의 두아탱 D520 8대가 있는 것을 포착한 멜더스의 편대는 곧바로 이들 프랑스 전투기 편대를 덮치게 됩니다. 순식간에 프랑스 D520 부대가 파괴되어 날아갔고 이어서 멜더스는 세 번째 전투기를 노리며 아래쪽으로 덮쳐왔습니다. 이때 멜더스는 위에서 덤비는 자신의 기체를 피하기 위해 D520이 더 아래로 급강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게 됩니다. 프랑스 공군의 D520은 오히려 급상승했고 한 바퀴를 돌아 베르너의 뒤로 왔고 돌자마자 바로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 환상적인 묘기 같은 비행술과 이어진 총격으로 베르너 멜더스의 전투기 캐노피는 구멍이 났고 기체에는 불이 붙게 됩니다. 멜더스는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으나 바로 프랑스군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포로 신세가 돼서도 멜더스는 자신을 격추시켰던 그 프랑스군 조종사의 실력에 탄복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꼭 만나고 싶다. 하지만 멜더스는 그 조종사를 다시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프랑스 공군의 조종사는 포메르 레이라그 중이었는데 그는 멜더스를 격추시킨 직후 또 한 대의 Me-109를 격추시키는 맹활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벌떼처럼 달려드는 다른 Me-109들에 둘러싸여 벌집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한편 포로가 되었던 멜더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의 항복으로 인해 바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 후 시작된 공군만의 싸움, 배틀 오브 브리튼, 즉 영국 본토 항공전. 멜더스와 그의 동료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독일 공군의 피해는 막대했고 결국 1940년 11월이 되자 독일 공군의 출격 횟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며 영국 본토 항공전은 흐지부지 됩니다. 그리고 독일 공군은 다가올 소련 침공을 준비하게 됩니다. 마침내 바르바로사 작전이 시작되자 베르너 멜더스는 미친듯이 격추 스코어를 올려가게 됩니다. 그는 3주 만에 무려 33대를 격추했습니다. 멜더스가 세운 115대의 격추 기록. 이 기록은 이후에 깨지게 되지만 1941년 바르바로사 작전 무렵에는 베르너 멜더스가 독일 공군 역사상 격추 스코어 1위였습니다. 그 이전까지의 최고 기록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설적인 에이스 레이트호펜이 세운 80대. 그러나 베르너 멜더스는 이미 이 기록을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상부에서는 베르너 멜더스를 전선에 놔뒀다가 죽기라도 한다면 낭패라고 생각하고 그를 후방으로 빼게 됩니다. 독일 공군에서는 멜더스를 후방으로 전출시킨 후
대령으로 진급시켰고 전투기대 총감에 임명하게 됩니다. 후에 아돌프 갈란트가 맡게 되는 전투기대 총감. 이 자리는 독일 공군의 모든 전투기 작전을 총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르너 멜더스의 나이는 불과 28살이었습니다. 독일 공군 역사상 최연소 전투기 총감이 된 베르너 멜더스. 그는 전투기 조종사로서는 전군 최초로 다이아몬드 백엽검 기사 철십자상까지 수여받는 등 영광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전투기대 총감이 된 지 얼마 안 된 1941년 11월, 베르너 멜더스는 난데없이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독일 공군의 모든 기체 개발을 책임지고 있었던 에른스트 우데트가 사망했다는 소식. 1차 대전의 에이스이자 독일 공군의 스투카를 개발했던 에른스트 우데트. 당시 갑작스러운 우데트의 죽음의 원인을 오발 사고였다라고 통보받게 되는 멜더스와 독일 공군 조종사들. 그러나 에른스트 우데트의 죽음의 진실은 오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1차 대전 참전 파일럿이자 신기의 조종수를 가졌던 우데트, 그리고 그 유명한 제리코의 나팔, 사이렌을 장착한 스투카 급강하 폭격기를 개발한 우데트. 우데트는 영국 본토 항공전 패배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바르바로사 작전까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독일 공군의 총수 괴링은 거듭된 공군의 실패를 자신의 부하였던 우데트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히틀러와 독일 공군 총사령관 괴링의 거듭된 오판과 실수로 공군의 상황이 어려운 처지에 빠진 것인데도 말입니다. 더구나 괴링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성능의 기체를 개발하라고 우데트를 닥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데트는 괴링의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전쟁과 나치에 대한 환멸로 인해 자살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베르너 멜더스를 비롯하여 독일 공군의 그 누구도 우데트 죽음의 진실을 몰랐습니다. 그 무렵 소련에 있던 멜더스는 장례식에 참석하여 조의를 표하기 위해 베를린을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날씨가 너무나 악천후했습니다. 베르너 멜더스는 베를린까지 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출발을 미루고 기다렸지만 날씨는 계속해서 좋지 않았고 마침내 베르너 멜더스는 자신이 탑승한 하인켈 폭격기 조종사에게 명령합니다. 시간이 없다. 날씨가 나빠도 그냥 이륙하라. 짙은 구름과 강풍, 낮은 기온과 눈보라, 억지로 날았던 하인켈 폭격기 엔진은 얼어가기 시작했고 도저히 비행이 불가능해지자 하인켈은 비상 착륙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짙은 구름으로 앞을 볼 수 없었던 하인켈은 조종사 실수로 야산에 부딪혀 폭발하게 됩니다. 전군 최고의 격추 에이스이자 최연소 전투기대 총감, 현대 공군 비행 포메이션의 창안자, 그리고 인격까지 훌륭했던 베르너 멜더스. 우데트의 죽음도 독일 공군에겐 충격이었는데 베르너 멜더스까지 우데트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베를린으로 향했다가 너무나도 어이없이 최후를 마치게 되자 독일 공군 전체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이없는 죽음 이후 독일 공군도 다시는 비상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